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대표의 대북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한 서너 가지 대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타협할 일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흡수 통일의 대상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북한의 식량은 제공하는 것은 그 지원이 투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세 번째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흡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수 통일이라 하면은 이 북한 체제를 지우고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되는 이런 한반도에서의 통일 방법을 흡수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흡수 통일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통일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흡수 통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우리는 북한을 대화로 풀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벌써 50년이 지났지만은 북한과의 대화는 이렇다 할 통일에 어떠한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7.4 공동성명 당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이면에 대해서도 저는 그 당시에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서 제3의 인물, 우리 그 해외 등산하시는 양반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이후락 그 부장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 7.4 공동성명은 발표와 동시에 상당히 우리 국내가 들뜬 분위기였었죠. 마치 금슬에도 통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후락 부장의 상대방이었던 김영주, 김일성의 친동생이죠. 이 사람하고 카운터 파트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 당시에 카운터 파트로 나왔던 사람이 박성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성철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별 되질 않고 그 당시에 김대중 납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남북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렇다 할 통일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6.15 정상회담 해서 개성공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만들고 나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하다가 결국은 한 120개 업체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생떼 부리고 트집 잡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던 기업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 뒤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말년에 30조, 40조를 북한에다 제공한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 정부에 와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3번씩이나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북한은 뻔합니다. 자기네들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실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원히 김씨 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5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떠한 성과도 현재 통일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일 남북 통일에 관해서 좋은 문안을 만든 것은 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은 핵 확산 조약이라고 그러죠. NPT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핵을 만들기 시작해서 김정일 시대에 드디어 1차로 2005년인가요? 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무슨 비핵화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허황된 그런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나이는 어리지만은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가 합의형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서로 상호 신뢰를 가진 다음에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1국 1체제가 이제 우리 통일 방법이고 저쪽 북한 고려연방제 통일은 1국 2체제 이런 통일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합의형 통일로서 잠시 이루었던 것이 예멘 통일입니다. 북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하고 남예멘의 나셀 대통령하고 서로 만나서 이 통일 문제를 협의해서 합의했습니다만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에는 나셀이 됐습니다만 둘이 이제 합의 통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남예멘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회도 숫자가 적고 또 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추격타격하면서 깨져버리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예멘이 아덴 쪽을 이제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합의형 통일에다가 무력 통일이 합쳐진 통일이 예멘 통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멘이 북쪽도 사회주의 국가고 남쪽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더 빨간 데가 남쪽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통일이 나중에 깨져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력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통일이 돼서 현재 예멘이 통일 국가를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내전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력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남쪽이 미국과 같이 대응해서 북한을 점령했을 경우에 무력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력 통일은 상당히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도 경험을 했지만은 무력 통일은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탁형 통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북한 내부의 경합과 대립 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서 통일 문제가 이제 서로 이제 여러 파가 김정은이도 있겠고 군인들 간에서 서로 이런 만약에 갈등 관계에 대해서 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이나 UN 등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통일 관계를 맺겼을 때 이것을 신탁형 통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해방 후 전국 1947년 48년 때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신탁 통지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는 신탁 통지를 반대했고 이제 북한 김일성은 찬성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갔었는데 결국 통일이 안 되고 북한은 소련 군정 남한은 미군정에 의해서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통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북 지원 관계를 양반이 말씀을 했는데 북한 정권이 남한살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고 배분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가 없다. 튀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통일부에서 북한에다가 쌀을 5만 톤인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 쌀 5만 톤을 WFP 국제식량계획을 통해서 이거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쌀 포대를 130만 장을 제작을 해서 약 8억 원을 돈을 들였어요. 근데 이때 말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쌀 받기 싫다는데 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느냐. 그리고 WFP에다가 약 한 140억 원, 그러니까 1200만 달러를 제공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5만 톤이 아니라 한 몇십만 톤을 달라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북한의 식량이 1년에 소요되는 게 한 550만 톤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한 8, 90만 톤 됩니다. 이 식량을 보충하는데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북한한테 상당한 그 쌀을 제공했고 그 차관 형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 차관에 대한 무슨 이자나 뭐 그 되갚음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뭐 쌀을 제공하면 이거에 대해서 공합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김정은 정권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일방적으로 뭐 제공만 하겠다니, 이렇게 답답한 이런 정권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를 북에다 제공하는데 북한은 뭐 당연히 얻어먹는 거는 모양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면은 이게 어디 뭐 통일에 무슨 기여가 되겠고, 또 서로 상호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신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걸 여러 가지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화나요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이 기사마다 댓글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천안함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국립현충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천안함 유가족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우리 천안함에서 이제 그 46명이 희생되고, 또 연평해전, 서해해전에서 뭐 55명인가 희생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이 대표가 갔을 때 양반들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족들 유가족들이 치료도 받고 뭐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받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되느냐. 이런데 이제 이 대표가 그런 거는 정말 시정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런 데서 아주 진일보해서 앞으로 그 훌륭하게 대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 민주당의 조상호 부대변인이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그리고 경계에 실패했다. 이런 지휘관이 무슨 지휘관이냐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비하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천안함은 수상함입니다. 수상함이 밑에서 들어오는 그 몰래 들어와서 어뢰로 공격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 당시 요번에 밝혀진 거지만은 그 정보가 저 사람들이 해주 인근에 그 잠수함 기지에서 그 떠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됐는데, 이걸 이하 부대에다가 잘 그 하달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 그 함장인 그 최원일 함장만 욕을 해야 됩니까? 과연 그것이 그런 그 비난을 하는 게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에 뭐 배를 타고 앉아가지고 뭐 딴짓거리를 했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양반 초기하면서 열심히 그 경계를 했는데 그 어뢰 그 잠수정인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쏴가지고 그 침몰을 시켰는데 두동강이 났는데, 그때도 그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음모에 의해서 뭐 파괴를 했느니 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조사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전부 조사해서 그 어뢰 그 쏘는 어뢰 그 대가리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외 그 카타로그 뿌린 데서 나왔고, 그 뭐 1번인가 번호 그것도 다 나오고 완전히 다 증명이 됐는데, 뭐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그야말로 때나 뭐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더더군다나 최원인 천안함 함정이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자기도 그 부하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이렇게 참 부끄럽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대고 이런 얘기를 이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무슨 희문고등학교 무슨 교사인가 하는 사람 천안함 그게 당대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욕지거리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교사가 담임에서 해직되고 이런 사람은 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원히 추방시켜버려야 됩니다. 교단에 못 쓰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맞다나 근실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국가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이세를 가리킬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희문고등학교는 우리 5대 사립의 명문고등학교고 서울의 명문고등학교가 우수한 인재가 공부하는 데서 이따위 교사가 와서 가르친다는 건 이건 정말 학교에 명예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에 이 천안함 가지고 너무 이제 자꾸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여러분들 세월호는 해상사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다가 참 불쌍하게 가서 항해사 항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꽃다운 학생들이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광화문에서 6, 7년 그 녀석가 텐트를 쳐놓고 앉아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나면 꼭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천안함은 사실 국가를 경계하기 위해서 초기했던 그런 배고 또 저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월호는 불쌍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 불쌍한 그런 거는 어디로 가고 앉아서 정치적인 논쟁만 벌리고 앉아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학생들의 좀 처지를 생각해 주시고 부모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남북 관계를 좀 잘 봐주셔서 통일에 이르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